이건 캐먼 홍콩에 출연하지 않은 얼음 남자인데 그 사실에 매우 슬퍼했고 3일 동안 우울해했지만 우리 주인공이 자신의 아버지와 근육질의 남자들이 토시만 입고 바다로 던져진 후 다른 세계로 보내졌기 때문에 슬픔을 3일 만에 진정시킬 수 있었지만 이 영상의 농담을 제외하고는 주인공은 평범한 날을 보냈는데 그의 아버지는 여기서 자주 보는 것처럼 일반적인 종교단체의 창시자였습니다. 신에게 모든 힘을 믿으며 주인공의 아버지는 3시간 후에 아들이 죽음을 극복하고 숭배하는 신의 최고 대표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아들을 바다에 빠뜨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도를 한 후 남자들은 실제로 유키토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가 가라앉으면서 주인공은 인생에서 여러 가지 회상이 시작되었고 그 순간 우리는 그의 인생이 항상 그의 아버지의 종교단체 때문에 쓰레기 같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파괴된 결과 유키토는 인터넷에서 이색적인 콘텐츠를 볼 때조차 반응이 없었습니다. 결국 지옥으로 가는 길에서 주인공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 마타마 신이 정말 존재한다면 그가 신이나 종교가 없는 세상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정말 멋질 것이라고, 그렇다면 아마도 그런 세상에서는 그는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을 한 후 장면이 바뀌고 겸손한 소녀가 남자를 깨울 수 있는 레버를 들어 올립니다. 그녀가 최선을 다한 후 유키토는 결국 깨어납니다. 우리 영웅이 일어나자 소녀는 절망하며 그의 큰 장난감을 거의 망가뜨릴 뻔했다고 사과하기 시작합니다. 죗값으로 분홍머리의 소녀는 우리 영웅이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도와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말과 함께 소녀는 자신이 일하는 식당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과의 의미로 그녀는 유키토가 식당에서 무료로 먹을 수 있게 해줍니다. 유키토가 자신이 다른 세계에서 다시 태어났음을 깨닫자 그는 약간 행복해집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 소녀에게 모험가 길드가 어디인지 묻습니다. 여자가 모험가 길드가 무엇인지 묻자 유키토가 간단히 설명해주고 그녀는 결국 그를 작물밭에 풀을 뽑으러 가게 합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마을 여성을 따라 걷는 농부가 그를 위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글렌이라는 남자가 나타나서 유키토에게 나이프를 빨리 주고 그에게 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우리의 영웅은 고블린과 싸울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미 매우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나이프는 포도를 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임무를 수행하면서 유키토는 이것이 고블린 사냥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기를 얻은 그는 멈추지 않고 여러 송이의 포도를 잘랐습니다. 결국 그날 너무 많은 포도를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보존할 방법이 없었기에 모두 버려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의 영웅은 버려질 뻔한 포도를 와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까지 술을 마시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유키토가 이 마을에 도착한 지 30일이 빠르게 지났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동물 농장을 돌보고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유키토는 드디어 이 식당에서 일하는 두 자매의 이름을 외웠습니다. 첫째는 시레롤이라고 하고 둘째는 알루렐이라고 합니다. 이 두 자매 덕분에 우리의 영웅은 이 식당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의 꿈은 FBI가 주목해야 할 남자로서 가장 어린 여동생과 데이트하는 것이다. 다음 날 한 엑스트라가 뛰어온다. 그리고 갑자기 저소득층 생물체가 나타나고 이로 인해 좋은 기억이 떠오른다. 내가 플레이스테이션 1 게임을 했던 때를 떠올리게 한다. 이 열악한 애니메이션 품질이 두려운 우리의 주인공은 이렇게 badly animated 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불평한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괴물이 이렇게 badly animated 한 것이 정상인지 묻는다. 이에 그의 친구 로이가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책을 집어든다. 강한 남자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곧 현실이 그를 받아들인다. 멋진 일을 하는 대신에 그는 그냥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유키토에게 함께 달리자고 했어요. 결국 그 책은 마법 같은 것이 아니라 인생에 대한 조언이 담긴 책이었어요. 괴물에게서 도망친 후 두 사람은 어설프게 달리다가 다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법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조차 말이에요. 우리 영웅은 행복해요. 매일 즐기고 마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마신 후 우리 영웅은 잠시 앉아 쉬어요. 그때 알루렐이 다가와서 이 마을에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날
우리의 영웅은 자신이 종교가 없는 세계에 진짜로 보내졌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는 숲 한가운데에서 혼자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놀라움에 그는 죽은 토끼를 발견했다. 하지만 갑자기 로이와 알이 나타났다. 로이가 유키토에게 이 세계에 위험한 책이 있다고 말한 후 우리의 영웅은 흥미를 느끼며 그 책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물었다. 이에 대해 그는 그 책이 다른 사람과 함께 침대에서 운동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 책을 얻기 위해 우리의 주인공들은 황궁으로 갔다. 그곳에서 유키토는 마침내 생명 없는 장소처럼 보이는 황궁을 볼 수 있었다. 살기 너무 지루하다. 멀리서 궁전을 보여준 후 로이는 우리 영웅에게 이 도시에서는 누구와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못마땅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조금 걷다가 세 사람은 결국 전설의 지식을 담은 책을 얻기 위해 목표에 도달했다. 책을 본 유키토는 그것이 예술적인 것이라고 말했고 아무 문제 없다고 했다. 결국 로이와 알은 책을 사고 읽기 연습을 시작했다. 어느 순간 우리 영웅은 사건을 목격하고 가서 한번 살펴보기로 했다. 그곳에서 그는 여러 사람이 무언가를 들고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다. 그 순간 알은 그의 손을 잡고 모두를 떠난 후 유키토에게 이 나라에는 이른바 생애 종료 시스템이 있다고 말한다. 이 시스템은 이렇게 작동한다. 나라에서 명령하면 스스로 죽어야 한다. 하지만 로이는 그들의 마을 사람들은 다르다고 말하며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고 한다. 그 후 밤이 되자 알라라오는 전설의 책을 읽고 얻은 금지된 지식을 시험하기 위해 유키토의 방으로 간다. 그리고 그런 행위를 한 후 그녀의 순수한 마음으로 알라라오는 사과한다. 우리 영웅과의 대화 중에 그녀는 이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실패자로 여겨진다고 말한다. 그들은 생의 종료를 두려워하고 황제가 강요한 관습에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나라에서 추방당하고 이 가난한 마을로 이주하게 되었다. 비록 그녀는 다른 사람들보다 열등하다고 느꼈지만 알라라오는 유키토에게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이 행복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의 영웅은 이 마을 사람들은 평범하다고 말합니다. 그날 밤 끝에 유키토는 알루라우에게 자신의 부적을 주는데 그는 정말로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후 알루라우는 자신의 방을 바라보며 유키토를 만난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생각합니다. 이내 우리의 영웅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 우리는 실레롤이 그녀의 언니가 살려주기를 바랐다고 말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러고 나서 유키토가 깨어났을 때 그는 로이가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의 얼굴은 멍투성이입니다. 비록 심하게 다쳤지만 로이는 식당의 두 자매가 죽임을 당하기 위해 잡혀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우리의 영웅은 글렌과 함께 잡혀간 두 소녀를 구하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떠납니다. 한편 수도에서는 실이 이미 줄타기를 하러 가버렸습니다. 이제 제거해야 할 사람은 알루라오였다. 그녀가 다른 세계에서 아름다운 삶을 경험하려던 찰나 우리의 영웅이 나타나 그녀를 지키기 위해 나선다. 하지만 우리 영웅이 이 도시의 규칙을 어기자 이름도 몰랐던 잘생긴 남자가 앞으로 나서서 영웅을 찔렀다. 그가 쓰러지자 등을 찔린 건 알이었다. 그가 쓰러졌을 때 오랜 옛날 아버지가 준 부적이 보였다. 그러자 마지막 숨을 내쉬며 유키토는 기도를 시작했고 아버지가 항상 강요하던 말을 반복하며 어떻게든 그의 기도가 그가 기도하던 신에게 닿기를 바랐다. 이 신은 우리의 영웅을 돕고 싶어 했고 유일한 방법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유키토는 이미 사실상 죽은 상태였다. 그래서 작은 신성한 존재는 유키토를 해치운 인간들을 먹고는 우리 영웅을 되살리러 달아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애니메이션이 진행될 수 없으니까요. 그 후 얼마 후 우리는 유키토뿐만 아니라 알라오도 되살아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존재는 주인공이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미타마라는 이름으로 소개됩니다. 미타마는 이 경우 주인공을 위해 평생 복무할 의지를 가진 소형 존재입니다. 그 다음으로 주인공뿐만 아니라 다른 캐릭터들도 되살아났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후 얼마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모두 마을로 돌아가 큰 축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키토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황제가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그의 여신 미타마는 실과 알라우의 방에서 옷을 입혀지는 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미타마가 신은 인생 전부라는 것을 설명한 후 알은 슬퍼했습니다. 미타마가 주인공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미타마는 유키토가 어린 여자애들을 좋아한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알이 주인공을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은 미타마는 주인공에게 엄마 역할을 하기로 결심하고 알라우에게 유키토에게 계속 친구로서 남아있도록 말했습니다. 잠시 후 모두가 음료를 멈추었을 때 우리의 주인공은 글림과 이 나라에 미친 규칙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 미친 곳에 대해 조금 배우고 나서 우리는 로이가 미탐에게 결혼하자고 요청하는 장면을 보게 되며 차가운 거절을 당한다. 그 후 그는 자신 안에서 이전에 느껴본 적 없는 무언가가 깨어났다고 말하고 그 남자의 미친 반응을 보며 모두가 그를 쓰레기처럼 경시하기 시작했다. 로이가 이런 대우를 받는 동안 우리의 주인공은 미탐에게 그녀가 얼마나 강한지 물어보고 있었다. 이에 대해 그녀는 홍수로 한 나라 전체를 파괴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자신의 힘을 시험하기 위해 나섰을 때 미타마는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녀의 팔로워 수를 확인했을 때 이 세계에서는 팔로워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상황이 더욱 나빠진다. 심지어 유키토조차 그녀의 팔로워가 아니라는 것은 그녀가 이 세계에 와서 그를 구하기 위해 모든 힘을 헛되이 썼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전 사건도 조사 중이며 이제 마을 사람들은 유키토가 그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고 그가 빚진 혼란에 대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인공은 목욕하러 가서 혼자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미타마가 목욕탕에 나타나고 그녀의 반응은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이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려 하지 않습니다. 결국 유키토는 미타마를 위해 추종자를 얻으려고 노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와 다른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추종자는 로이였습니다. 더욱 안 좋은 것은 그가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마음속으로 미타마와 함께하고 싶은 많은 불법적인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충실한 추종자를 얻은 후 주인공들은 미타마를 위해 건전명의 추종자를 얻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미타마가 이 마을을 보호할 힘을 충분히 갖출 수 있어. 우리 영웅의 초기 계획은 아버지로부터 얻은 지식을 이용해 더 많은 추종자를 얻는 것이었다. 하지만 미타마가 직접 하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100억 년 이상 살아서 그의 지식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타마가 처참하게 실패한 후에 우리 영웅은 그녀가 진짜로 해야 할 일은 기적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그녀가 그것을 할 수 없으므로 그는 전선에 나서서 아버지를 흉내내며 미타마를 위해 새로운 추종자를 얻기 시작한다. 이 마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는 알루랄의 관계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매우 설득력 있게 그는 그녀가 알고 있는 이유는 여신 미타마가 그녀의 마음을 읽고 그에게 알려줬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우리 영웅이 하는 것을 본 미타마는 행동에 나서서 알루랄의 마음을 정말로 읽기 시작하고 그녀에게 여러 가지 진실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 진실들은 다음과 같았다. 처음으로 알루랄은 체중이 증가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슴이 너무 많이 자라서 그런 거라고 알고 있어요. 미타마는 더 나아가 유키토의 마음을 읽고 모든 사람에게 유키토가 작은 공기주머니를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알루랄이 이를 듣자 그의 공기주머니를 잘라내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공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결국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유키토는 매일 열심히 노력하여 미타마의 팔로워를 늘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미타마와 로이와 같이 일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나쁜 선택이었고 그는 많은 고통 끝에야 비로소 아버지가 얼마나 미쳤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처음부터 종교를 창시하고 미타마를 위한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듯이 그는 미타마를 위해 처음부터 종교를 만들고 확고한 추종자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어느 날 알루랄이 나타나서 그녀의 애완동물이 독을 먹었다고 말하며 이 마을 사람들은 일회용 쓰레기처럼 의약품을 전혀 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의 주인공은 미타마와 함께 나가서 그녀의 지식을 활용하여 해독제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식물을 얻었고 작은 플레이스테이션 원 생물이 약을 받습니다. 그 작은 생물 이름은 추추는 약을 모두 뱉어내고 죽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미타마가 앞으로 나아가 용기의 행위로 그 생물을 치료하기 위해 자신의 힘을 완전히 재설정합니다. 그 후 그녀는 노화로 인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녀의 추종자가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의 몸은 활력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한 사람이 신의 추종자가 되는 방식이 신이 받을 에너지의 수준을 완전히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로이가 변태적이고 망령된 신실한 존재였기 때문에 미타마는 거의 힘을 받지 못했어요. 그와 달리 두 소녀는 직접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미타마가 빛나는 힘을 내기에 충분했어요. 이 모든 힘이 모이자 미타마는 소녀들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행복하게 약속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알루랄의 소원은 미타마가 삼킨 제국의 기사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었어요. 그는 그저 자신의 일인 것뿐이었기 때문에 이걸 요청한 것뿐이에요. 우리 영웅은 이걸 반대했지만 미타마는 결국 해버렸어요. 하지만 금발 기사님을 되살릴 때 여신은 실수로 남자의 몸에 여자를 데려왔어요. 그러므로 그는 단지 죽기를 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에피소드 3에서는 가난한 공룡이 에더라는 이름의 소녀가 발사한 한 방에 패배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소녀는 인간 같지 않고 로봇처럼 보입니다. 더욱이 주인공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 더 있는데 이 에더가 위대한 황제의 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에더가 나타난 후 기사 베르트랑이 모든 일을 보고하기 위해 수도로 돌아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입구에서 경비병 엑스트라가 그를 매우 불쾌하게 대합니다. 베르트랑이 자신이 누구인지 말하려고 하자 엑스트라는 그를 빈민으로 부르며 위대한 베르트랑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결국 그 남자는 그녀가 여자라고 말하며 따라서 그녀가 베르트랑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저주받은 격리 수용소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엑스트라는 우리 영광스러운 기사를 그냥 내쫓습니다. 한동안 후 밤중에 우리는 숲에서 혼자이고 슬픈 영광스러운 기사의 모습을 본다. 갑자기 로이가 나타나서 우리의 기사를 해치려고 한다. 베트랑이 이 위협에 반응하지 않자 우리의 영웅은 로이에게 주먹으로 공격한다. 그런 다음 유키토는 영광스러운 기사에게 제국을 버리고 검을 사용해 자신을 방어하라고 말한다. 또한 유키토는 베테랑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곳을 만들겠다고 약속한다. 이에 영광스러운 기사는 로이가 그를 만지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를 도우기로 결정한다. 이를 듣고 유키토는 악마 같은 미소를 띠며 베테랑 기사를 조종하는 것이 쉽다고 말한다. 이 조작의 밤 이후 우리는 저렴한 생활을 하는 큰 생물체가 출현하여 배경인물들을 겁주고 있음을 본다. 모두가 도망치는 동안 유키토가 미타마와 함께 나타나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하겠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 말과 함께 미타마는 바다바닥에 묻혀 있던 전설의 검을 소환하고 이를 주워 싸우도록 여분에게 준다. 하지만 그 검은 애니메이션이 형편없는 괴물을 베기에는 너무 녹슬어 있었다. 그래서 유키토와 미타마가 절망할 때 베르트랑이 미친 기술을 사용해 적을 두 동강 내며 도착한다. 모두가 우리의 여성 기사님의 기술을 숭배하기 시작하자 우리의 영웅이 입을 열어 그녀를 그들의 종교의 성기사라고 부르기 시작한다. 모두가 종교가 무엇인지 묻자 미타마가 다시 우리의 영웅의 계획을 망치고 싶어 달려온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조용히 하고 모두에게 종교는 미타마를 숭배하면서 함께 보호받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경우 이는 배서 사는 작은 동물과 사실상 같은 것이다. 그가 이 말을 한 후 모두가 종교에 참여하기로 하고 미타마를 귀여운 생물처럼 숭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시 사악한 미소를 띠고 유키토는 그의 계획이 이제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래서 다음 날 알루랄과 시레롤의 술집에서 와인을 마시려면 미타마의 종교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다른 선택이 없던 모두가 자연스럽게 이 종교에 등록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난 후 우리는 유키토가 미타마의 종교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무료 냉각기를 주겠다고 약속하는 모습을 본다.
그리고 이 냉각기를 만든 사람은 바로 미타마의 사악한 명령 아래 로이 자신이었다. 냉각기 외에도 유키토는 팔로워들과 교환으로 쿠키와 신성한 마사지를 배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미타마는 약 107명의 팔로워를 얻었다. 행복해. 그녀는 유키토를 칭찬하기 시작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무서운 표정이 떠오르고 이 세상 사람들이 종교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미타마를 모든 것을 하는 여신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그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람들을 당열시키면 종교를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미타마가 음식, 보호, 행운, 그리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할 것이라고 믿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심 있는 사람들도 미타마를 점점 더 믿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이런 신앙은 그의 옛 세계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종교로 번져나갔던 것처럼 퍼져나갈 것이다. 미타마처럼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유키토는 실제로 미타마가 제국을 전복하기 위해 필요한 추종자 수를 계산하려고 한다. 그런 생각을 하던 중 베테랑이 하녀 복장을 하고 나타난다. 그는 그 남자의 눈을 들여다보며 우리의 영웅은 가엾게도 베테랑이 거의 울고 있다는 것을 본다. 베르트랑이 울음을 그친 후 유키토가 군대에 몇 명의 병사가 있는지 묻는다. 이에 존경받는 기사님이 우리 영웅에게 황제에게 공격하고 싶냐고 묻는다. 하지만 유키토는 이 마을만 지키고 싶다고 말한다. 베르트랑과 조금 이야기를 나눈 후 진정한 제국의 힘은 아콘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된다. 베르트랑에 따르면 아콘은 산 전체를 파괴할 만큼 강한 사람들이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후 유키토는 미탐에게 산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물어보러 갔다. 그녀는 그렇게 하려면 1만 명의 추종자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미타마는 너무 강해서 대단하다고 느꼈지만 유키토는 쓸모없는 여신을 유용하게 생각한다는 것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 잠시 후 우리는 유키토가 동물처럼 돌진하는 꿈을 꾸는 베르트랑을 본다. 베르트랑이 모르고 있던 것은 우리의 영웅이 검의 비밀만 발견하고 싶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고결한 기사는 검의 이상한 에너지를 불러일으키고 단순히 검으로 바위를 잘라냅니다. 이 검의 힘을 본 유키토가 마법인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베르트랑은 황제가 특별한 힘을 부여한 무기를 가장 뛰어난 용사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런 힘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황제에게 직접 복무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힘을 이해하는 사람은 황제뿐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낸 후 유키토는 그가 만든 종교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이 대화 중에 우리의 영웅은 그들이 마을을 옮길 수 있는지 묻습니다. 이에 대해 아시오는 모든 마을이 제국에 의해 감시되고 있으며 이는 괴물이 수도에 도달하는 것을 막는 일종의 장벽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어디선가 우리의 영웅의 대화가 많은 성경 강연자들에 의해 방해받습니다. 결국 그는 그들 모두와 함께 술에 취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아더라는 이름의 아쿠는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우리의 영웅이 있는 마을을 멸망시킬 시간이 없습니다. 현재 그녀는 중단 없이 많은 생물들과 맞서 싸우고 있는데 이는 로키라는 이름의 아콘이 이 마을을 위해 시간을 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키토로 돌아가면 긴 음주 후에 우리의 영웅은 아시오에게 이 마을의 상황을 알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이 마을의 모든 사람이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와 마타마가 자신의 죽음을 극복한 것처럼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슈리우는 그에게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라고 부탁한다. 그리고 이 말은 결국 우리의 주인공이 아버지를 기억하게 만든다. 아버지는 그를 훈련시키며 같은 말을 했다. 그때 아버지는 100명의 추종자 중에서 금세 수십 명의 가족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 모든 것은 당시 그의 종파가 오직 무술가들로만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사기 집단의 존재를 발견했을 때 그들은 당열하여 그들의 영토와 추종자들을 차지했다. 이것을 기억한 우리 주인공은 결정을 내리기로 한다. 그리고 얼마 후 우리는 그가 글렌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본다. 유키토는 그에게 이 마을을 완전히 바꿀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고 말한다. 한 달 후 베테랑이 브라질 카니발 의상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는 단지 소녀들이 그를 강제로 입히기라도 한 것처럼 보인다. 갑자기 아크론이 나타나서 그를 반란군으로 식별한다. 그런 다음 그녀가 공격한다. 그리고 두 사람의 싸움이 시작될 무렵 장면은 아크론이 베테랑을 들고 가는 것으로 바뀐다.
마을로 가면서 아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마주친다. 한편 우리의 영웅은 글렌에게 많은 추종자를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여신이 매우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며 현재 대부분의 추종자들이 미쳐버린 무리들이라면 우리의 영웅은 이 마을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멋진 것들을 제안했다. 이제 우리의 영웅에 따르면 그가 해야 할 일은 미타마의 힘을 사용하여 그들의 마을을 시간 속에서 빠르게 하는 것이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로이가 농기계로 밭을 수확하는 모습을 본다. 모두가 그것이 어떤 아이템인지 묻자 우리의 영웅은 그것이 여신 미타마를 따르는 자만 사용할 수 있는 신성한 도구라고 말한다. 그리고 인간 세계의 이러한 아이템 덕분에 미타마는 이 마을의 절반을 정복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추종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타마는 여전히 죽음의 문턱에 있었다. 결국 더 많은 추종자 덕분에 미타마는 훨씬 더 빨리 회복하여 더 빨리 싸울 준비가 되었다. 갑자기 루랄이 나타나고 그녀가 떨어져서 물을 튀기는 모습이 우리의 영웅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한다. 그 아이디어는 미타마의 추종자가 되는 각 사람에게 음료수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그런 다음 실은 물을 처음으로 받게 된 사람 중 하나로 기뻐하며 모든 이에게 수영복을 입으라고 강요하고 마침내 식수관리가 완벽한 목욕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로이는 코에서 피를 흘리며 미쳐 날뛰는 동안 우리의 영웅은 차분했고 그는 이미 인터넷에서 가장 나쁜 비디오들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아름다운 여자들을 보면서도 차분했습니다. 갑자기 미타마가 거의 죽을 뻔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 영웅이 지하에서 물을 그렇게 많이 가져오게 한 것을 불평합니다. 하지만 조금 후에 우리는 그녀가 이미 거의 춘을 정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일을 해내도 유키토는 계획을 더욱 발전시키려 합니다. 그래서 밤에는 유키토가 두 자매배서 전기를 가져온 것이 어떻게든 이루어졌고 유키토가 이 마을에 가져온 변화를 축하하기 위해 파티를 열었습니다. 시룰이 그에게 화려한 옷을 입히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화려한 옷을 입게 된 이유는 유키토와의 독점적인 대화 때문이었습니다. 미타마의 추종자들에게 독점적인 이 밤, 로이가 가장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는 계속해서 미친 짓을 하려고 하고 멋진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하지만 머리 정중앙에 램프에 맞은 후 그는 밤동안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되었다. 한편 멀리서 우리의 영웅은 글렌과 베르트랑과 함께 전기가 인류가 만든 가장 놀라운 것 중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런 종류의 발명 덕분에 인류는 이제 밤에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모두가 이 인상적인 경치를 감탄하는 동안 미타마는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유키토는 그녀의 에너지가 부족한 것에 신경 쓰지 않았다. 얼마 후 그녀는 다시 회복될 것이었다. 그 순간 글렌은 황제조차 그런 것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비티랑은 글렌이 격리 수용소에서 살면서도 수도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글렌은 사죄하며 제국의 직속 직원이라고 말하지만 귀양당한 적은 없고 등의 낙인도 찍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글렌은 이 마을에서 살고 싶어서 여기에 산다고 합니다. 글렌은 빠르게 주제를 바꾸어 유키토가 자주 말하는 신이라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유키토는 그가 온 곳에서는 신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을 설명하는 실체로서의 신과 숭배의 상징으로서의 신이 그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신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사건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비테랑은 황제가 신이라고 말합니다. 자연현상부터 이상한 병까지 모든 것이 황제의 지폐로 설명되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이 나라의 황제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타마가 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을 정복했음을 보고하고 이제 그녀의 힘이 빠르게 회복되어 이렇게 강력한 힘으로 빛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갑자기 유키토는 베트랑트가 이상한 소녀에게 패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기술 마을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가 그렇게 많은 폭력을 당해 정말로 무너졌음을 보고 그 앞에 있는 아크론이 이 마을이 이런 다양한 것들을 개발하게 된 책임자가 누구인지 묻습니다. 그러나 베트랑트는 침묵합니다. 그런 다음 아크론이 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베테랑트를 제거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결정했을 때 미타마는 배터리가 충전되고 싸울 준비가 된 상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녀가 앞에 있는 아크론에게 자신은 신이라 말한 후 그녀의 적은 강력한 공격을 가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은 특별한 종류의 돌로 그녀의 광선을 방어합니다. 그것을 한 후 미타마는 식물을 이용해 여러 인형을 소환하여 공격합니다. 이 공격에 응답하여 아콘은 여러 개의 번개를 발사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 정도의 힘만으로는 미타마의 원소 능력에 저항하기에는 부족했다. 적을 가두고 난 후 미타마는 우리의 영웅의 품에서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달려간다. 하지만 적은 이 감옥에서 스스로를 풀어낸다. 그리고 이제 미타마의 힘을 알게 된 그녀는 우리의 여신에게 모든 것을 사용하려고 한다. 이에 응답하여 미타마도 최대한의 힘을 사용하여 거대한 식물을 소환한다. 하지만 이 역시 아콘이 모든 힘을 사용할 때는 충분하지 않았고 미타마는 이 적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게 된다. 이 순간 유키토는 그녀가 모두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녀의 추종자가 아닌 남자의 믿음 덕분에 미타마는 그녀보다 태어난 신들을 소환하는 비밀 능력을 사용한다. 이 힘으로 그녀는 적의 강력한 광선을 극복하는 데 성공한다. 하지만 이 신들이 미탐에게 2,000명의 추종자밖에 없다는 것을 보고 떠나버리며 미타마는 다시 홀로 남게 된다. 결국 거의 기진맥진한 아코는 거대한 에너지공을 소환하여 미타마를 향해 발사한다. 아쉽게도 미타마는 패배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다. 곧 루루와 실레리, 로이와 함께 나타나서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로이가 그 더러운 욕망이 가득한 눈으로 아콘을 계속 바라보자 아콘은 화가 나서 또 다른 거대한 공을 소환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이 거대한 에너지 공으로 우리 주인공들의 마을을 완전히 파괴한다. 하지만 에너지가 퍼지고 우리의 주요 인물들에게 다가오는 순간 에더가 어떻게든 그녀의 일격을 놓쳤고 우리 주인공들이 본 것은 글렌이 만든 환영뿐이었습니다. 글렌은 자신을 강력한 아르콘 중 하나인 로키라고 소개하며 자신을 소개한 후 유키토와 미탐에게 황제의 목을 찾아가라고 초대합니다. 에더는 총을 들고 로키의 머리를 겨누며 무엇을 할 것인지 묻고 그녀가 무언가 하려 할 때 로키는 그녀의 등을 찌릅니다. 하지만 이건 로키가 그녀를 몰래 체포하기 위해 만든 환영일 뿐이었습니다. 그 후 로키는 모두를 마체 태워 제국 수도 중심으로 가게 하고 잠시 후 우리의 영웅인 로키와 에더가 드디어 황제 앞에 서게 됩니다. 그곳에서 황제는 유키토에게 그가 신과 종교 같은 개념을 부활시키려는 계획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황제와의 대화 내내 미타마는 차분히 주변을 돌아다니며 결국 어떤 물건을 파괴하게 됩니다. 이후 모두가 보는 가운데 황제는 사실 이미 죽은 존재임이 드러납니다. 결국 로키는 웃으며 모두에게 설명한다. 모두가 황제라고 부르는 존재는 오래전에 죽었다고. 그 이후로 제국은 황제가 설치한 이 기계들로 가득 찬 이 방이 계속 제어하고 있다. 이 기계들을 사람들은 집행기라고 부른다. 즉, 이 세계는 과학이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신이나 종교는 없다. 그리고 유키토가 이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생각하기 시작하자 미타마가 입을 열어 말한다. 이 세계는 이미 한 번 파괴된 적이 있다고. 그때 생존자들이 모여서 이 세계를 만들었다고. 겁이 난 유키토는 미탐에게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묻는다. 그러자 미타마는 이 세계가 신이 없는 미래의 지구, 바로 지구라고 답한다. 그리고 미타마는 그가 죽어가면서 스스로 원했기 때문에 그를 미래로 보냈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미타마는 자신이 최고의 여신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유키토가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그 순간 로키는 미탐에게 이 방을 파괴해 제국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라고 요청합니다. 이 말을 들은 유키토는 로키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전투 지식만으로도 우리의 영웅은 아콘을 무력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이 방에서 아콘의 힘이 제한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한 후 우리의 영웅은 로키에게 제국을 파괴하고 싶은 진짜 이유를 말하게 강요했습니다. 그녀는 제국에 의해 통제되는 인간들을 항상 미워해왔으며 그들이 죽음을 차분히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한 곤충을 짓밟으려 할 때 그 곤충은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듯 그녀는 항상 이 인간들을
곤충보다 더 나쁜 존재로 여겼다. 어느 날 그녀는 인류의 과거에 대한 몇 가지 파일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 데이터에 따르면 인간들은 한때 다양한 신들을 진실하게 믿었다. 이 사실을 발견한 후 로키는 신이 무엇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것을 발견하기 전까지 그녀는 진정으로 삶을 사랑하는 인간들 사이에서 사는 취미를 유지했다. 이상하게도 이것은 로키에게 매우 즐거운 비전이었다. 하지만 이 인간들이 자유롭게 살고 있다 하더라도 미래에는 모두 제국 때문에 죽어야 할 운명이다. 그녀가 이를 끝낼 방법을 고민하고 있을 때 유키토가 마침내 그 마을에 나타났다. 유키토의 특이한 지식을 보고 로키는 점점 더 그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 어느 날 유키토가 신과 종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그녀의 관심이 더 커졌다. 그녀의 관찰은 유키토가 여신 미타마를 이 세계로 데려오는 날까지 계속되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더욱 행복하게 살기 시작했다. 유키토가 모두에게 그들의 종교를 믿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묻자 로이는 모두가 여성이 적은 옷을 입고 살아야 한다고 믿도록 제안했다. 실은 고디오실이 언니가 가장 귀엽다고 믿도록 제안했다. 결국 로키 자신이 그들의 주된 믿음은 자유라고 제안했다. 이 믿음을 공식화한 후 유키토는 그녀를 칭찬했다. 그것은 미타마를 화나게 만들었고 그녀는 자신이 우리의 영웅의 유일한 여성이라고 말했다. 그 순간 미타마 여신과의 상호작용 중에 로키는 그녀의 능력이 신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로키를 흔들었다. 그래서 그녀는 특정 실험을 하기로 결심했다. 기본적으로 로키는 다른 캠프로 가서 그곳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신이라고 믿게 만들었다. 그런 다음 여러 추종자를 얻으면서 로키는 어떤 장치도 사용하지 않고 능력을 사용할 수 있었다. 간단히 말해 로키에 따르면 황제는 아콘들이 다른 이들을 인도하는 신이 되도록 만들었다. 그렇다고 로키는 아다르에게 모든 아콘들이 이미 이를 알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그녀만이 이를 이해할 정신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유키토는 황제의 시스템이 파괴되는 순간부터 아르콘들이 누가 신이 될지를 결정하기 위해 전쟁을 시작할 것임을 이해했다. 이 순간부터 진정한 게임이 시작될 것이고 미타마가 모든 것을 파괴한 후 유키토는 미타마가 진정한 신이 될 것이며 아르콘들은 진짜 신에게는 아무런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려 입을 열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 이후 우리는 에피소드 6위기에 도착했으며 유키토와 그의 마을 모든 사람들이 제국의 몰락을 축하하고 있다. 비록 우리 영웅이 미타마와 함께 아르콘의 선전포고를 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로키와 아다르는 미타마의 추종자들이 축하하는 장소에 있다. 로키에 따르면 그녀는 마지막으로 친구들을 보기 위해 그곳에 있다고 한다. 갑자기 로키는 로이가 자신의 친구가 실제로 여성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매우 흥분한 모습을 보인다. 어디서 나타난 것처럼 로키는 로이가 그녀를 만지도록 허락하지만 그것은 단지 환상이었고 사실 로이는 마을에서 가장 근육질인 남자를 만지고 있었다. 로이는 로키의 얼굴로 재미를 보고 유키토를 위협하는 데 실패한 후 로키는 떠나며 아다르에게 자신은 힘이 없으면 쓸모없다고 말하고 유키토가 그녀에게 원하는 것을 하라고 한다. 로키가 여러 가지에 대해 계속 이야기한 후 알루라오는 아다르에게 유키토가 그들에게 소개한 음식 중 하나인 아이스크림을 준다. 한편 밖에서 베르트랑은 로키를 처치하기 위해 갔다. 하지만 아다르와는 달리 로키는 여전히 그녀의 힘을 사용할 수 있다. 그녀는 신 시스템을 이용해 추종자를 얻고 힘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로키와 싸울 수 없었던 베르트랑은 그녀가 앞으로 무엇을 할지 알아보기 위해 그녀를 쫓기로 결심했다. 화면 반대편에서는 유키토가 아다르를 위로하고 있으며 아다르는 제국을 파괴한 그에게 매우 화가 나 있었지만 유키토는 책임을 지려는 남자답고 아다르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우리 영웅에 따르면 그는 그녀처럼 아름다운 소녀가 울고 있는 것을 무시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 아다르는 유키토의 도움을 받아 행복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다. 하지만 우리 영웅은 마음속으로 쉽게 조종할 수 있는 새로운 말이 생겨서 신이 나 있었다. 좋은 조종자처럼 행동하는 유키토는 아다르의 녹아버린 아이스크림을 새 것으로 교환하고 심지어 그녀에게 먹여주기도 했다. 그동안 알루라오는 무서운 표정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고 다음날 모든 앞에서 우리의 영웅은
이제부터 2명의 여신이 있다고 발표했다. 그렇게 되자 추종자 수가 2 여신 사이에 나누어졌다. 그 일이 끝나고 아다르는 마침내 그녀의 힘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아다르가 전투를 책임지는 동안 미타마는 기본적인 위생과 식량과 같은 문명을 개선하는 일을 맡고, 궁극적인 목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종교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단계를 따라 유키토는 미타마의 추종자 수를 거의 3가옥명으로 늘렸다. 하지만 아다르가 괴물을 처치하고 인간을 구하면서 그녀는 결국 미타마보다 더 많은 추종자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추종자를 늘리는 데 집중하는 동안 아실라랄은 다른 신들의 움직임을 조사하는 데 집중했다. 곧 그녀는 시오, 곤영명 이상의 추종자를 가진 여신 다키니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 다키니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유키토는 아다르에게 그녀를 알고 있는지 묻는다. 이에 아다르는 다키니의 힘은 사랑에 기반한다고 말한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한다. 미타마와 아다르가 다키니와 싸우겠다고 하자 유키토는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말한다. 그의 계획은 다키니의 무리에 잠입해서 그녀의 추종자를 빼앗는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유키토는 동료들이 이 적의 힘에 저항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로 결정한다. 그 방법은 바로 사랑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다. 이 사랑에 관한 정신적으로 약한 동료들과의 격렬한 수업 후 그들은 밤에 다키니 여신의 봉어지 중 하나에 가서 다키니의 무리에 합류하고 싶다고 말한다. 갑자기 유명한 한 여성이 나타난다. 이름은 히트다. 그녀는 그들을 다카니에게 데려가겠다고 말하며 그 장소 안으로 들어간 후 주인공들은 히트가 다카니의 모든 추종자들로부터 크게 존경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모든 것이 다카니 다음으로 사랑에 대해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고 믿어지는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리고 초보자들에게 준 조언을 보면 그녀는 앞말에 관해서 매우 능숙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좋은 산책 후 주인공들은 다카니를 만날 장소 앞에 도착한다. 그러나 그들은 커플로 들어가야만 다카니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유키토는 무타마와 헤어지게 된다. 신화 속에 신 다카니가 나타났을 때 유키토는 끔찍하게 생긴 앞말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놀랐다. 그녀 앞에서 유키토는 그룹에 합류하고 싶다고 요청한다. 그녀는 그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쉽게 룰라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떠나자 우리의 주인공은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버지의 훈련을 받은 그 앞에서 룰랄은 다키니의 힘에 의해 완전히 지배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유키토를 강하게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주인공은 유혹을 저항했습니다. 그 순간 로이가 벽을 지나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타마를 공격하려다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패배한 후 로이는 매우 슬퍼하며 도망쳤습니다. 화면 저쪽에서는 다키니가 히티에게 새로운 추종자를 잘 돌보라고 부탁하는 걸 봅니다. 그러나 그녀가 도착했을 때 미타마가 그녀가 만든 모든 혼란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순간 유키토가 그녀를 벽에 대고 아무도 모르게 말하지 말라고 위협합니다. 유키토가 그녀를 위협했을 때 혼자인 히티는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쓰러집니다. 갑자기 루랄이 나타나서 유키토에게 매우 화를 냅니다. 하지만 모든 진실한 이야기를 설명한 후 히티도 자신의 버전을 설명하며 자신은 실제로 사랑의 전문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로맨틱한 상황은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불행히도 그녀는 실수로 기생으로 됩니다. 그것이 그녀가 유키토와 그의 그룹에게 다키니의 종교 컬트를 파괴해달라고 요청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장면에서는 로키가 베르트랑에게 제국이 파괴된 후 여러 인간들이 끔찍한 상황에서 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녀의 목표는 버려진 사람들의 이 상황을 이용하여 그들을 지배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여신이 되는 것입니다. 화면의 반대편에서는 로이가 거절당한 후 벌거벗은 채 도망쳤습니다. 그는 다키니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 다키니는 이것이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화면의 반대편에서는 히티가 자신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녀가 살던 격리 수용소는 다키니에 의해 해방되었고 그래서 그녀는 결국 그녀의 추종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HT가 여러 잘못된 책을 읽으면서 결과적으로 잘못된 분야의 전문가로 인식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발견한 유키토는
치티를 도우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미타마의 신도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에데르가 자리를 비운 동안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힘은 점점 더 강해지고 미타마의 힘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디가 동료가 되었으니 유키토는 먼저 그녀로부터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녀에 따르면 다키니는 모든 것을 확인하기 위해 가지를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방금 이 가지를 떠났기 때문에 돌아오려면 몇 주가 걸릴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유키토는 흥분하며 이미 무언가를 생각한다. 하지만 미타마의 팔로워 수가 줄어들면서 여신은 거의 힘을 잃어가고 있다. 그래서 미타마를 격려하기 위해 유키토는 지금 정말 도와준다면 그녀의 팔로워가 되겠다고 약속한다. 그 말을 들은 미타마는 빛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어느새 장면은 그녀의 팔로워들이 새 장난감에 신이 난 모습을 보며 다키니에게로 전환된다. 그녀의 팔로워들에 따르면 이 장난감들은 히티가 있는 지점에서 받았다고 한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자 우리는 히티가 지점 3에서 점점 더 숭배받는 모습을 본다. 이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팔로워들이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를 따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키토가 미타마의 힘을 이용해 얻은 장난감 덕분에 히티는 다키니보다 더 숭배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다키니가 숨을 헐떡이며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녀는 히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너무 빨리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도착하자마자 다키니는 바로 히티에게 맞섰습니다. 다키니가 그렇게 하자 히티의 추종자들이 그녀를 방어하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키니는 우리의 주인공들이 체포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들의 입장 이후 이 지점이 이렇게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웅이 자신을 방어할 준비를 하던 중 실제로 로이가 어떤 모자 쓴 남자가 그에게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로이가 다키니의 충성스러운 추종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키니는 그를 위로하며 남자는 자신의 여동생을 사랑하고 관계를 맺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공들이 붙잡힌 후 그들은 공개 처형을 받기 위해 끌려갔습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다키니는 히티에게 왜 배신했는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에 히티는 울기 시작하며 아주 가혹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이것이 그녀가 진정한 경배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히티가 울기 시작하자 그녀의 추종자들은 다키니에게 히티를 용서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들을 장난감으로 이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히티가 울며 처벌을 요청하는 동안 장면이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유키토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계획 중에 그는 히티에게 우주에서 가장 감정적인 사과를 하는 방법까지 가르쳤습니다. 이 훈련 덕분에 히티의 모든 추종자들은 다키니의 뜻에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다키니는 유키토가 자신을 위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보았다. 그녀는 처벌을 중단하고 우리의 주요 캐릭터들을 모두 체포하기로 결심했다. 감옥에 갇힌 아미타마는 로이를 배신자라고 불렀다. 이에 로이는 그녀가 자신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 순간 유키토는 친구에게 마지막 호소를 시도한다. 하지만 로이는 이미 자신의 오른손에 완전히 사랑에 빠져 있었다. 로이가 떠난 후 우리의 주요 캐릭터들을 처벌하기 위해 몇 명의 근육질 남자들이 등장한다.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여신 다키니의 회상으로 전환된다. 그녀는 창조된 후 인간에게서 사랑을 빼앗는 임무를 부여받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황제는 처음부터 인간의 생식까지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분명히 다키니는 이 결정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황제에 맞설 수 없었습니다. 명령을 받은 후 다키니는 황제가 말한 대로 따르고 인간에게서 사랑을 지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만 년이 지나고 다키니는 제국의 사람들이 사랑과 관련된 욕망 없이 태어나고 생식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곧 다키니는 존재 이유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국에 대한 반항의 일환으로 그녀는 사랑에 대한 모든 지식을 책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책들은 결국 금지되었다. 어느 날 다키니는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타카라는 소녀를 만났다. 그때 다키니는 그녀와 친구가 되었다. 결국 그녀는 다르다는 이유로 격리 캠프로 끌려가게 되었다.
그 후 타카는 임신했다는 이유로 그 격리 캠프 사람들에 의해 살해당했다. 그 세상에서는 아이들이 더 이상 자연스럽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엄마가 아기를 낳는 것은 괴물 같은 일로 여겨졌다. 가장 친한 친구를 잃은 후 다키니는 인간이 다시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회상에서 나오면 아더가 유키토와 그의 그룹을 구하는 장면이 보인다. 이제 아더는 6개, 00명 이상의 팔로워를 갖게 되어 매우 강력하다. 그 후 유키토가 도망치면서 그의 목표는 항상 아더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미타마보다 전투력이 훨씬 더 뛰어나다. 즉, 그는 처음부터 힘으로 다키니를 무너뜨리기를 원했다. 그들이 감옥에서 탈출한 후 모두 다키니와 마주하게 된다. 그 순간 사랑의 아르코는 히트에게 배신당한 것에 여전히 화가 나 있음을 드러낸다. 그녀는 타카가 좋아하던 책을 들고 있는 소녀를 보고 그녀를 신뢰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갑자기 아더에게 총에 맞고 다키니가 자신의 힘을 사용하기 위해 휴대폰을 겨냥하려 할 때 아더는 단순히 휴대폰을 파괴한다. 그동안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유키토의 명령으로 히트는 미타마를 데리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다키니는 에도에게 짜증이 나서 자신의 힘을 최대한 발휘했으며 그로 인해 아름다운 변신을 시작해 매우 강력해졌다. 가까이에서 보니 다키니는 약 14, 공정명의 추종자를 가지고 있어서 그녀와 맞서는 것은 조금 더 어려울 것이다. 변신한 후 다키니는 우리의 주인공들에게 무언가를 날렸다. 곧 그들은 모두 지나치게 강한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고 이걸 견디고 있는 유일한 사람은 그의 파트너에게 공격을 받기 시작했다. 갑자기 미타마가 나타나 유키토에게서 그들을 모두 떼어놓았다. 그리고 다키니의 주목을 받은 히트는 다키니에게 가서 그녀와 분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모든 것은 그녀와 그녀의 모든 추종자들이 미타마가 준 장난감을 사용하여 사랑의 길을 계속 걷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비록 미타마가 이제 몇 명의 추종자를 얻었지만 다키니는 여전히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어떻게든 미타마는 다키니의 힘을 끌 수 있었다. 무엇이든 이해하지 못한 채 다키니는 미타마가 무슨 일을 했는지 물어본다. 이에 대해 미타마는 사랑의 힘은 진정한 여신 다키니에게 속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녀가 해야 했던 것은 미타마 여신보다 열등한 이 사랑의 여신에게 이 거짓 사랑의 여신의 힘을 제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었다. 결국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미타마가 그녀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그녀가 사실상 진정한 여신 다키니에게 거짓 다키니의 힘을 일시적으로 제거해달라고 간청해야 했다는 것이다. 사랑의 힘이 없어진 상태에서도 다키니는 여전히 싸우려고 했다. 하지만 아텍에 방해받았을 때 남은 유일한 선택지는 도망가는 것이었다. 도망치는 동안 다키니는 료가 사람들에게 자신을 방해하도록 분산시키기를 요청했다. 하지만 리오는 유키토가 준 메모를 읽었다며 그녀를 붙잡았다. 그 메모에는 한 남자가 위험에 처한 여성을 돕는다면 그 여성이 그 남자에게 사랑하게 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 글을 읽고 나서 료는 미타마가 자신을 도와 다키니를 물리치면 그녀가 자신을 사랑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그가 다키니를 붙잡고 있을 때 아타가 나타나 그들을 둘 다 땅속으로 빨아들였다. 다키니가 물리쳐진 후 히트는 그녀에게 토카라는 사람이 있었는지 물었다. 이 경우 토카는 그녀의 어머니였다. 히트가 토카의 딸임을 알게 된 다키니는 울면서 토카를 매우 사랑했다고 말했다. 이 모든 일이 끝난 후 우리는 다키니가 유키토에게 간단한 명령을 받으며 감금되어 있는 모습을 본다. 그건 다키니에게 추종자들을 미탐에게 충성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 명령을 내린 후 유키토는 떠났고 다키니는 아직 탈출할 기회가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히트가 나타났다. 그리고 다키니가 엄마의 가장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히트는 유키토를 설득해 다키니를 해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일부 시간 후 히트는 유키토를 개처럼 따라다니게 한 채 나타났고 이 모든 것은 그들이 함께 짜놓은 계획이었다. 다키니의 추종자들 중 일부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 그 계획이 성공하려면 유키토가 개처럼 행동해야 했고 그렇게 해서 여신 다키니를 속여야 했다. 결국 모든 계획이 성공했지만 유키토는 일어난 모든 일을 잊고 싶어 한다. 비록 연기였더라도 그는 여전히 침해당한 느낌이 들어 임무를 마친 후
모두 떠나기 시작했을 때 미타마는 이미 여러 팔로워를 얻기 시작했어. 히트가 미타마의 팔로워이기 때문에 히트를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자동으로 미타마의 충성파가 돼. 유키토에 따르면 다케니는 아마 그들의 계획을 알아챘을 거야. 하지만 히트를 기쁘게 하려고 그녀는 그 거래를 받아들이기로 했어. 그들이 떠나는 동안 몬스터가 나타났고 미타마는 이미 그 힘을 시험해보고 싶어 했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히트는 다시 한번 그녀보다 더 많은 팔로워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녀는 이 몬스터의 존재를 완전히 삭제했어. 그러나 곧 몇몇의 괴물들이 나타나고 상황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위험한 순간에 미타마는 땅 마법으로 모두를 보호했습니다. 괴물들이 떠난 후 루키토는 그들이 바로 그들의 마을에서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그들은 자신들이 지은 모든 것이 파괴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모두가 미타마에게 고쳐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타마는 숭배받는 것을 좋아하므로 그녀는 자신의 힘을 다 쓰더라도 마을 전체를 다시 지어주었습니다. 갑자기 관리인 회계사가 미타마의 힘을 관찰하다가 그녀의 괴물들에게 다시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녀의 힘이 먹히지 않았고 괴물들은 오히려 그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미지의 아크론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때 우리의 주인공들은 환하게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서 로이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장면이 바뀌어 우리가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진 전사가 이 미지의 아크론을 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들이 로이를 돕기 위해 도착했을 때 이 미지의 아크론은 로이에게 달려들며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피해자 역할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키토는 에더를 보내 이 여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게 합니다. 그래서 에더가 다가갔을 때 이 미지의 아크론도 그에게 다가가서 가엾은 에더의 에너지를 빼앗았습니다. 그 일을 한 후 이 여자는 자신의 힘을 회복했고 곧 유키토에게 지아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지아는 이상한 짐승들을 조종하는 아크론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유키토는 그녀를 쫓아갔고 그녀의 머리를 바닥에 바위로 찌르려 할 때 그녀는 지금 힘이 없다고 밝혔다. 잠시 후 아르콘 가이아는 2명의 추종자만을 가지고 있으며 가이아에 따르면 그녀는 그들에게 로키를 물리쳐야 한다고 알리기 위해 왔다고 한다. 로키는 수도에서 큰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이 말을 들은 아로이는 모든 동료들과 함께 수도로 가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하자 그들은 큰 장벽을 마주하게 되고 미타마가 이 반타이탄 장벽을 부술 수 있다고 말하자 가이아는 그녀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가이아는 벽을 통과할 수 있는 괴물을 만들어내는 다른 힘을 사용한다. 그녀의 작은 괴물이 그렇게 할 때 그것은 빠르게 공격받아 제거된다. 갑자기 베르트랑이 이상한 복장을 하고 나타난다. 그리고 우리 주인공들을 공격할 때 그는 어딘가에 걸려 넘어지고 그의 가면이 떨어진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고 죽고 싶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로키가 영웅 옆에 나타나 베르트랑의 검으로 빠르게 공격합니다. 하지만 로키의 힘은 환영이므로 실제로 나타날 리 없습니다. 로키를 본 미타마는 자랑스럽게 시모, 공전명의 추종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에 대답하여 로키는 120, 공전명의 추종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듣고 유키토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로키는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떠나며 로키가 자신을 공격했다면 오래전에 죽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가 떠나면서 모든 것이 유키토의 환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가 무사히 그곳을 떠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르트랑에 따르면 황제의 죽음 이후 수도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로키는 사람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행동하도록 만들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베르트랑은 심지어 성벽의 감시자가 되기로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로키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키토는 로키가 질서와 신자를 유지하기 위해 황제인 척하고 있다고 빠르게 추론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로키의 약점에 그가 집중할 것입니다. 로키를 무찌르기 위해 유키토는 차세대 음악공주의 프로듀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에피소드의 시작에서 유키토가 이미 그의 음악 계획을 실행에 옮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미타마의 힘 덕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두가 숭배할 유명한 아이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유키토에 따르면 그녀는 이 애니메이션의 시작에서 이미 유명해지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런 업적을 이루는 것은 꽤 도전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에서는 음악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키토의 첫 번째 임무는 이 세계에 음악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한 첫 번째 일은 미타마의 힘으로 몇 가지 악기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주요 캐릭터들은 각자 다른 악기를 사용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베르트랑은 스피커에 장착된 기타로 거의 모든 사람을 죽일 뻔했습니다. 결국 이 세계에서 음악을 부활시키기로 선택된 것은 알루라오와 실리랄, 가이아와 아다였고, 놀랍게도 미타마가 쇼 중간에 없었음에도 그녀의 힘은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팔로워 수를 확인했을 때 숫자가 변하지 않은 것을 보았다. 그리고 이에 대해 유키토는 신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클수록 신이 그 인간에게서 받는 에너지도 강해진다고 말했다. 그래서 로키에게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의 영웅은 버트랑에게 가서 그녀를 위로했다. 그녀는 더 이상 쓸모없다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일을 바로 마치고 나서 우리의 영웅은 버트랑에게 할 일을 찾았다. 그 장면이 끝나고 그는 그녀에게 가이아의 아치를 따라가서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으며 그녀의 행동은 꽤 걱정스러웠다. 그러나 그녀가 초대하려던 아이들은 매우 예의 바르게 행동해서 완전히 낯선 사람을 쓸어버렸다. 곧이어 그녀가 아이를 구하려 하는 모습이 나온다. 하지만 그것도 잘못된 쇼에 불과했고 그녀의 목표는 아이를 설득하려는 것이었다. 결국 가이아는 아이들로 가득한 집에 가서 그들을 돌보았다. 그래서 베르트랑이 유키토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의 주인공은 가이아가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자신의 종교 집단을 만들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의 주인공은 가이아가 만드는 가족 집단을 완전히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그 순간 우리의 주인공이 깨닫지 못한 것은 베르트랑을 잘 대해줌으로써 그녀의 감정을 일깨워 버렸고 다음 날 유키토가 뭔가를 하려 할 때 베르트랑이 나타나 그를 묶고 옷을 벗기게 했다는 것이다. 그 순간 유키토는 베르트랑에게 사실 그녀가 남자라는 것을 상기시키려 했다. 하지만 베르트랑은 너무 미쳐 있었고 이는 근처에 숨어있는 다키니의 힘의 영향이 분명했다. 다키니는 그녀의 힘을 멈추는 대신 오히려 더 증가시켰다. 유키토는 하이드 덕분에 다키니가 자신의 힘을 중단하게 되어 운이 좋았고 결국 이 모든 일로 가장 고통받은 것은 이제 남자가 되고 싶은지 여자가 되고 싶은지도 모르는 불쌍한 베르트랑이었다. 다키니는 어디서든 불려나와서 마치 유키토의 하인인 것처럼 느껴졌고 매우 화가 났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음악을 이 세상으로 다시 가져왔고 그녀와 그녀의 추종자들에게 음악은 매우 소중한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키니와 히데의 도움으로 우리 영웅은 마침내 그의 주요 목표를 향해 나아갔어요. 이 장면에서는 전환되어 다키니가 가이아가 돌보는 아이들과 소통하려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반대편 화면에서는 가이아가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유키토와 미타마가 그녀에게 더 나은 드러머가 되라고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이어 유키토는 그룹의 모든 사람들을 계속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다키니는 힘을 쓰지 않고 아이들을 구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영웅이 그녀와 나눈 대화에 따르면 그는 다키니에게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그녀의 힘을 사용하라고 요청했어요.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그를 이용하고 평생 동안 졸개처럼 대했는지에 대해 그녀에게 작은 예를 들었다. 따라서 그의 목표는 가이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조종으로부터 이 아이들을 구하는 것이다. 당연히 이를 들은 다키니는 아이들을 돕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 다키니가 방을 나설 때 우리는 유키토가 그녀의 슬픈 과거를 이용해 그녀를 조종했음을 보지만 이상하게도 유키토는 울고 있었다. 아마도 그는 아버지의 손에 의해 이미 겪었던 일을 기억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장면이 다키니로 바뀌고 우리는 그녀가 가이아에게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는 아이들 중 한 명을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본다. 불행히도 그녀의 남동생들이 낯선 사람과 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두 형이 괴물을 소환해 남동생들을 쫓아보냈다. 이 시점에서 다키니는 분명히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힘이 부족해 그녀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유키토가 그녀의 추종자들을 빼앗아가서 이제 그녀는 이 괴물들을 물리칠 방법이 없습니다. 장면은 바뀌고 우리는 수도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봅니다. 아이들은 인위적으로 생성되어 무작위 부모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당시 시안이라는 이름의 작은 소녀는 부모님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황제의 병사들이 나타나 아버지의 생명이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시안은 생명의 끝에 반발했고 결국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캠프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다른 작은 소년이 캠프로 가는 도중 그들이 탄 수레가 공격을 받았고 아르콘가이가 그들을 구해주고 심지어 그들을 위해 울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그들 사이의 관계는 복잡했지만 곧 모든 것이 잘 풀리기 시작해서 아이들은 더 이상 가이아와 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키니를 쫓아오던 끝에 세 사람은 그들의 패배한 괴물들과 주인공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보고 우리의 영웅은 그들을 도울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가이아가 너무 이른 시기에 새로운 작은 괴물을 나타냈다고 말하며 나타납니다. 그 말과 함께 거대한 괴물이 나타나고 가이아에 입양된 아이들이 그녀에게 다가가자 그녀는 그들을 간단히 내치습니다. 유키토가 이미 예측했던 것처럼 이제 이 거대한 괴물이 소환되었으니 주인공들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은 자신을 방어하거나 도망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것에서 도망칠 방법은 없습니다. 주인공들은 마담이 이 세계에 가져온 그 작은 채 알루렐과 실루렐이 나타난 덕분에 운이 좋았고 가장 좋은 점은 이 간단한 채 나이트로도 장착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알렐이 가족의 모든 힘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아가 만든 괴물은 보기에 비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아가 만든 아이들 중 한 명에 따르면 이것이 지아가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괴물이라고 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괴물을 2명의 추종자만으로도 조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소년이 이를 알게 된 이유는 고대 문명의 책을 읽을 만큼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그 소년은 너무 똑똑합니다. 또한 그 괴물이 땅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2명의 아이들이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유키토가 그녀를 조절할 수 없게 만들었고 그 결과 그는 결국 넘어졌습니다. 떨어지는 순간 우리의 영웅은 가슴을 찔리고 괴물에게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담마는 그를 잡으러 갔고 모두에게 그를 죽게 두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던 모두는 도망쳤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모두가 우리의 영웅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동안 그곳에 살아서 가이아가 만든 괴물 안에 있었습니다. 깨어난 후 유키토는 가이아와 전투 형태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녀에 따르면 우리의 영웅이 살아있는 이유는 마담마가 그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이아가 우리의 영웅과 진지하게 대화하는 동안 우리는 애니메이션 시작 때 유키토가 모두에게 준 목걸이가 빛나는 것을 봅니다. 모두가 우리의 영웅과 마담마가 살아있다고 믿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 순간 형편없이 애니메이션된 마담마가 목걸이에서 나와 모든 사람에게 유키토와 그녀가 살아있음을 알립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의 주인공들은 그들을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한편 화면 반대편에서 가이아는 유키토에게 그 회상 장면을 보여주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이 가이아는 오래전에 평범한 인간이었다. 그때 그녀의 어머니는 보다 자연적인 삶을 믿는 종교단체의 지도자였다. 하지만 이 모든 자연스러움 속에서 당시 인간이었던 가이아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꼭두각시로 이용당했다. 그때 이를 없애기 위해 가이아는 어머니와 그녀가 만든 전체 공동체를 파괴할 방법을 찾았다.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져 최초의 아콘 중 한 명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영웅에게 이야기한 후 가이아는 유키토가 자신의 어머니와 똑같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그가 부드러운 말로 사람들을 조종하기 때문이며 우리 영웅은 이를 깊이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그가 항상 친구들을 위해 그렇게 해왔고 그 사실을
가이아에게 말하려고 시도할 때 그녀는 다시 한번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웅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는다는 가장 큰 증거는 가이아의 괴물이 있는 밖에서 드러납니다. 이 테스트는 유키토와 미타마를 구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는 그의 친구들과 지인들이죠. 이번에는 그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영웅의 친구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미쳐 날뛰며 놀고 노래합니다. 격리 수용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노력에 대한 응답으로 가이아는 명백히 거대한 괴물을 보내 그들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순간 여자애들은 공연을 시작했고 아다르는 곧 자신의 몸에 힘이 차오르는 것을 느껴 무대를 떠나서 모두를 보호하며 지원했습니다. 그때 동시에 히트의 요청에 따라 다키니도 사랑의 힘을 사용해 적에게 피해를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괴물을 물리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을 때 똑똑한 소녀는 아직 이 괴물을 물리치기에는 매우 멀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소년이 이렇게 말하자 생명체는 재생을 시작했고 곧 번개 공격을 준비했다. 그들을 막아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공격은 그들의 무대를 상당 부분 파괴하게 되었다. 하지만 알루랄은 여전히 포기할 수 없었다. 우리 주인공들의 기쁨에 그들의 쇼는 효과를 보였고 미타마는 괴물 안에서 더 많은 힘을 얻기 시작했다. 그래서 가야가 미탐에게 승리를 노래하는 동안 우리의 영웅은 그녀에게 이야기하자고 부르며 머리로 들이받았다. 그는 그녀의 말이 그를 조금 혼란스럽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다. 그가 이렇게 한 후 미타마는 그들이 가야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유키토가 그녀의 추종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키토는 그녀가 자신을 풀어준다면 미타마의 추종자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작은 여신이 힘으로 가득 차게 하고 유키토를 해방시켰습니다. 하지만 해방된 후 유키토는 그녀의 추종자가 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는 그냥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만약 그가 단순히 그녀에게 자신을 구해달라고 부탁했다면 그녀는 힘이 없다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이제 자유롭게 된 유키토는 가이아를 이기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렇게 말한 후 그는 그녀를 향해 뭔가를 차고 공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아콘들과는 달리 그녀는 유일하게 맨손 전투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편 밖에서는 그 똑똑한 작은 소년이 유키토가 한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영웅은 작은 소년에게 자신이 부재할 때 대신 상황을 통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약속대로 그 어린 소년은 최전선에 나서서 모두에게 그가 생각해낸 두 번째 계획을 실행하라고 명령했다. 그 계획은 아더가 그녀의 추종자들을 미탐에게 이끌도록 하는 것이었고 그녀가 이를 수행하는 방법은 미타마의 추종자가 된 신자들의 요청에 특별한 방식으로 대답하는 것이었다. 아더의 완벽한 수행 덕분에 미타마는 여러 명의 추종자를 얻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것은 그녀가 가이아가 만든 거대한 왜곡과 정면으로 싸울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주었다. 미타마가 밖에서 싸우는 동안 유키토는 안에서 싸우기 위해 돌아왔다. 그는 여러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지만 미타마는 그를 계속 살려두었다. 그래서 그는 이를 이용해 아르콘에 대해 전력을 다했다. 결국 유키토와의 치열한 전투 속에서 모두가 노래하는 음악 아래 가이를 물리친 사람은 미타마 자신이었고 그녀는 믿을 수 없는 일격을 가했다. 몬스터가 결국 사라지고 미타마 덕분에 우리의 영웅이 다시 구원받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빠르게 우리 영웅에게 다가와 그가 죽을 수 없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가이아는 여전히 처벌을 받기 위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카이가 이 아크론에게 복수하려고 할 때 그의 어린 시절 친구이자 앞서 언급된 소녀 시안이라고 불리는 그녀가 그를 멈추고 카이에게 하지 말라고 간청했습니다. 결국 이용당했지만 시안은 가이아와 함께 보낸 시간을 여전히 사랑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만이 그녀를 용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자 주인공들은 당연히 술을 마시러 나갔습니다. 그들 중 에드는 약속대로 메가튜브 아이스크림을 얻었습니다. 그 순간 로이가 나타나 아더가 더러운 마음을 가진 자의 추종자가 된 사람에게 약속한 것을 회수하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할 수도 있었죠. 그리고 불쌍한 가이아는 이제부터 카이라는 이름의 어린 소년이 그녀를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가이아가 카이의 머리를 다시 차지할 수 있다고 말할 때
유키토는 가이아에게 가이가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을 따르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합니다. 주인공이 이렇게 말한 후 우리는 몇 분 전 유키토가 가이가 어린 시절 친구인 다샨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장면을 봅니다. 그 이후로 가이아를 살려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이용해 유키토는 가이가 자신의 명령에 복종하게 하려 합니다. 미타마가 3시에 권정명의 팔로워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때 주인공은 마침내 계산을 하기 시작하고 미타마가 그렇게 많은 팔로워를 가질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약 20B 권정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꽤 간단합니다. 로키는 이 괴물과 대처할 수 없을까 두려워하다가 그녀의 추종자 몇 명을 미탐에게 넘기게 되었다. 그리고 라이벌 간의 매우 좋은 대화 후 로키는 다시 사라진다. 이 대화 후 유키토는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하기 위해 고립된다. 그 순간 로렐과 시레랄이 나타나고 그들은 함께 겪었던 모든 일을 기억한다. 그래서 유키토는 자신의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한다. 그 순간 그는 목욕과 와인을 즐기고 모두가 그를 응원하기 위해 모인다. 갑자기 이 행복한 상황이 매우 어두운 것으로 왜곡된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로키가 이미 그의 악랄한 계획 중 일부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즌을 마무리하게 만든다. 이 애니메이션은 이렇게 끝났어요. 저에게는 완벽했어요. 정말 재미있게 봤어요. 이 영상을 이 시점까지 보셨다면 아래에 이 애니메이션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쨌든 모두에게 큰 키스를 보내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